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0.97% 빠져서 251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 코스피 참 의외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. 거의 1%가 빠졌는데요. 참 당황스럽네요. 오늘 좀 오를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오히려 이렇게 빠져버렸습니다. 참 코스피 보면 2500선을 중심으로 뭐 계속해서 횡보입니다. 거의 지금 3주째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. 조금 올라올 것 같으면 다시 이렇게 빠져버리고, 빠지면 또 다시 좀 올라오고 막 이러면서 거의 2500에서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. 오늘 이렇게 아쉬웠던 거는 이제 전날 미국이 연고점을 뚫었기 때문이죠. 다우 지수가 어제 보면 0.48% 올라가지고 36,500대입니다. 그래서 다우의 사상 최고치가 36,900대거든요.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1% 조금 남은 그런 수준이에요. 그래서 미국 증시는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. S&P 500 같은 경우도 4,600 거의 뭐 50 가까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얘도 거의 뭐 사상 최고치까지 한 3% 조금 이 정도 남은 수준이에요. 그래서 미국 증시는 뭐 이대로 가면 뭐 사상 최고치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. 어젯밤에 이제 미국 CPI 나왔죠. 보면 요새 참 컨센서스 잘 맞아요. 컨센서스가 3.1%였는데 3.1% 그대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CPI 뭐 계속해서 조금 빠지는 추세입니다. 그래서 뭐 아쉽게 뭐 이때를 보지는 못했지만 뭐 괜찮습니다. 3.1%. 그래서 물가는 그래도 예상대로 좀 잡혀가고 있다. 이런 지금 모양으로 보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올랐습니다. 보면 M7 주식들도 대체적으로 올랐고요. 구글이랑 테슬라 이쪽만 조금 빠졌네요. 그리고 뭐 오라클 같은 경우가 이제 혼자서 좀 12%좀 이렇게 많이 빠진 주식도 있었습니다. 반면에 뭐 브로드컴 계속 좋아요. 브로드컴 보면 어제도 4%대 이렇게 오르면서 반도체 주식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엔비디아도 2%대 올랐고요. AMD도 2%대 이렇게 올랐습니다. 그 외에 뭐 다른 섹터들의 주식들도 대체적으로 올랐습니다. 에너지 섹터들만 빠져가지고 확실히 지금 석유값은 좀 약하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가 이렇게 좀 약한 그런 모습입니다. 지금 WTI 보면 68달러거든요. 그래서 석유 값은 굉장히 지금 뭐 하향 안정세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석유값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 참 물가에 대한 그런 부담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연준의 또 금리 결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5.5% 금리고요. 동결이 유력합니다. 일단은 금리는 동결을 할 텐데 이제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식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글쎄요, 파월이 좋은 얘기를 할지 아니면 생각보다 또 강한 또 매파 얘기를 할지 그런 거를 조금 긴장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미국 시장도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도 그래도 역시 강합니다. 이렇게 올랐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 코스피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확실히 코스피 뭐 굉장히 약합니다. 보면 이렇게 좀 글로벌 증시가 좋을 때 보면 의외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몇 번 보였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. 오늘도 보면 외국인이 1,300억 이렇게 팔면서 좀 하락을 주도를 한 것 같고요. 오늘 보면 니케이도 빠지진 않았거든요. 0.25% 올랐는데 참 글쎄요. 도대체 코스피 왜 이렇게 약한지 이게 좀 명확한 딱 원인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어요. 지금 뭐 공매도 금지 때문에 그냥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을 비중을 줄이는 그런 지금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안 좋아요.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중국에 지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중국 증시 빠지는 거에 그냥 커플링 돼가지고 같이 빠져버리는 건지 뭐 이런 좀 그런 원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뭐니 뭐니 해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떤 후진성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겠죠. 지금 미국 증시나 이런 데가 좋은 거는 사실 뭐 주주환원, 뭐 자사주 소각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을 주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 약한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
네, 오늘 뭐 주요 종목 보시면 2차 전지 쪽이 좀 하락을 주도를 했습니다. 그래서 2차 전지 쪽 보면 대체적으로 다 크게 좀 빠졌고요. 거의 뭐 3%대 이상 이렇게 다 빠지면서 2차 전지가 좀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1% 정도 빠졌고요. 하이닉스는 그래도 플러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. 0.15% 올라서 역시나 지금 이 반도체 또 조금 이렇게 갈리는 모습 나오고 있죠. 항상 보면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좀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는 어제 그 연고점 불과 100원 앞뒀었는데 결국에 또 그거를 뚫지 못하고 이렇게 또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 참 어, 수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어가지고 좀 언젠가는 좋은 모습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참 올해 내내 그렇게 지금 많이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좀 이렇게 시원찮기 때문에 지수가 그렇게 크게는 올라오지를 못하는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아직도 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나 또 HBM 이런 쪽이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려면 아직도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거든요. 이거 뭐 내년 1분기, 2분기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어가지고 아직 당장은 주식이 좀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, 어쨌든 오늘 밤에 연준 어떤 얘기를 할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파월 의장이 과연 주식시장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내일 오늘 밤 FOMC를 또 기준으로 미국 증시가 다시 하락 쪽으로 갈지 네, 그런 것들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FOMC 뭐 잘 지나서 계속해서 좀 주식시장은 연말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. 네, 뭐 한번 결과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